이제 그 미분 함수를 좀 배웠었는데 미분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미분에 사실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스갯소리로 인공지능을 공부하다가 몇 군데 허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허들이라고 한다는 이 의미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조금은 이제 이 부분에서 좀 포기를 하게 되는 공부를 하다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뭐 바로 배운다 그러면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서 하는 기초를 배우는 거니까 차근차근 배우셔서 또 이제 인공지능 공부를 할 때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분을 하려고 하면 함수의 극한 그리고 연속 뭐 미분 가능하다 뭐 이런 용어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극한이라는 말 그리고 또 연속이라는 말 이런 용어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혹여라도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배우면 되니까 너무 그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그 아주 쉽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음, 그 마음을 좀 가라앉혀 놓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그 인공지능에서 미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아주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 책의 이제 순서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데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개념적으로만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미분을 좀 다 배운 후에 제가 좀 다른 자료를 조금 더 보강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용어들이 좀 나와서 미분에서 미분을 사용하는데 뭐 또 역전파다, 역전파다 뭐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back propagation이라는 그런 뜻에서 쓴 용어죠.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요. 이런 정도만 propagation, 예, back propagation, 그러니까 전파되다, propagation,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 편향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이제 웨이트, 이건 바이어스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좀 그냥 본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에서 요 a 기울기를 웨이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b 있잖아요. 이 b를 이제 바이어스라고 편향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서 좀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또 다른 형태로도 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요 식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y는 ax 플러스 b에서 ax는 b인데 기울기를 뭐 가중되어 있나 보다. 이제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B 바이어스 뭔가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되어 있는 뭐 뭔가 더해졌거나 빼져 있는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인공지능에서 이제 미분을 쓰는데 뭐 되게 복잡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여기서는 일단 우리 요것만 알아두죠. 입력층, 입력이에요. 다 x2, x1. 그 다음에 출력층,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출력이 딱 되면은 만들어진 것들의 출력이 되면은 여기에 값이 나오죠. 값이 나오는데 값이 여러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제가 처음에 뭐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도 학습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영어 성적이 몇 점 몇 시간 공부했을 때 몇 점 받고 몇 시간 공부했을 때 몇 점 받고 이런 식이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그러면 3일 동안 뭐 15시간을 공부했다. 그러면은 점수가 얼마나 나올까? 예, 얼마나 나올까? 이럴 때는 이제 여기 점수가 나오겠죠. 근데 이런 거 말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60점, 뭐 70점, 80점, 뭐 90, 80점, 90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 뭐 60점이 뭐 이렇게 탈락했다, 뭐 70점이 탈락했다, 80점은 붙었다, 90점은 붙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71점부터 79점까지는 어떻게 됐을까?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탈락이냐 아니냐면 이게 만약에 0이면 우리가 이제 탈락 0이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이 80점, 90점 맞은 사람들은 이제 1 이렇게 줘가지고 탈락은 0, 이건 탈락, 이게 의미고 이건 이제 합격의 의미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출력에는 0 아니면 1이 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정답이냐 아니냐 이제 그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은익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숨어져 있는. 그래서 히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아주 그 인공지능 역사에 큰 획을 이룬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입력층하고 출력층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은익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몇 가지의 그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XOR의 문제라고 해서 한번 좀 찾아보세요. 숙제는 아니지만 한번 옆에다 놓고 찾아봐도 XOR 문제를 못 풀어냈어요. 기존에 있었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뉴런, 여기 밑에도 나와 있죠. 뉴런이라고 하는 그 입력층하고 출력층만 가지고 그 간단한 XOR의 문제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 XOR의 문제는 간단해요. 검은 점 2개, 흰 점 2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평면이 있는데 아니구나. 제가 잘못했네요. 검은 점이 이렇게 있고 흰 점이 이쪽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검은 점이고 여기 평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를 그 구별지어서 나눠봐라. 나눌 수 있겠느냐. 선 하나를 써가지고선 그 검은 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흰 점을 나눠봐라. 이게 나눠보면 잘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잘 안 돼. 해보세요. 잘 되나 이게? 이렇게 나누면은 안 되고 이제 검은 점은 검은 점끼리, 흰 점은 흰 점끼리. 이 문제가 이제 엑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인공지능 학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제시를 해가지고 못 풀어냈죠. 그래서 했는데 여기 이제 x의 어떤 값들이 이제 뭐 어떤 은익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입력, 그러니까 마지막 출력에 또 다른 숨겨놓은 뭔가를 이렇게 한번 거쳤더니 저 XO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익층이 이렇게 있고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입력층은 하나지만 입력층은 하나지만 은익층이 은익층 1번부터 몇 개가 있을지 몰라요. 은익층이 n개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층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은익층이 이만큼 있었다는 얘기는. 계산량도 굉장히 많아진다. 도대체 은익층을 얼마나 많이 놔둬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입력층에 이런 입력을 몇 개로 놓을 것인가. 이것도 이제 큰 숙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입력층이 은익층으로 넘어갈 때 저희가 이 동그라미를 노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노드에 이제 계산을 해요. 그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밑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또 할 거예요. 이제 그런 인공지능 수업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우리가 맛보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입력층이 이렇게 들어오면 입력이 각각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게 되면 가중치라는 W 아까 말씀드렸던 기울기 값 같은 거였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더하기를 하나 해줘요. 편향이라고 바이어스를 하면은 그래서 그 말을 가중합이라 그래요. 가중치 입력에다가 가중치 곱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바이어스 더한 거. 그러니까 이제 뭐 y는 뭐 ax 플러스 b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냥 쓴다고 하면 이제 입력이 되는 건데 입력이 여러 개 있으니까 좀 다른 형태가 되겠죠. y가 있는데 입력이 만약에 3개였다. 그러면 A1, X 여기 있는 것대로 해볼까요? W가 있었으니까 한번 W를 해보죠. 그러면은 그 W1에다가 이제 여기 X1 그 다음에 W2에다가 X2
그 다음에 W3에다가 X3 더하기 이제 바이어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이어스가 사실은 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입력 은익층이 있기 때문에 바이어스도 또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표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보자마자 조금 느낌이 왔을 텐데 왜 이거를 가중치라고 했었을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요 정도는 얘기해 볼게요. X 그 다음에 X2, X3가 있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는 거는 맨 마지막에 정답이랑 얼마나 가깝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정답이랑 가까우려면은 어떤 X 값이 많이 반영이 되고 어떤 X 값이 조금 덜 반영이 돼야 그런 그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내 정답에 더 가까운 그 입력의 영향력, 영향도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가중치가 굉장히 높은 거는 입력에 큰 영향을 주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또 바이어스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럴 수 있죠. 그 굉장히 그 잘 저걸 했어요. 이제 가중치도 잘 뒀는데 어떤 집단에서 이 입력 값 자체의 크기가 조금 그 너무 작은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뭐 10점 만점을 주는데 그 어떤 집단에 갔더니 뭐 8점, 9점, 뭐 7점 이렇게 해서 학습이 잘 됐어요. 어느 정도 이제 크게 줘서 9점도 주고 뭐 3점도 주고 해서 했는데 어느 집단에 갔더니 뭐 5점, 4점, 5점, 4점, 3점 이렇게 해서 너무 촘촘하게 주면서 뭔가 이렇게 그 차별화시키기가 되게 어려웠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원래 했던 그런 학습 방법에서 조금 바이어스를 조금 이렇게 평균을 높여주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바이어스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값의 평균이 높아졌다는 얘기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 y는 ax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게 이제 a는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y는 ax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아시죠? 0이 아니다라는 거. 그랬을 때 이 하나 더 간 이거 b는 이제 0보다 큰 건데 여기 b가 있다고 치면은 이건 y는 ax 플러스 b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 b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y 값이 다 b만큼 증가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값의 의미로 봤었을 때는 평균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바이어스 됐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들떴다, 편향됐다, 어느 쪽으로 이렇게 편향됐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걸 하는데 인공지능에서 궁극적으로 하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출력으로 어떤 값을 추정해서 이제 생각해서 냈는데 실제 우리가 정답을 좀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지도 학습에서는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거랑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차이가 별로 안 나면 끝난 거고 차이가 났어. 그러면 차이가 나면은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 두 가지를 고쳐요. 은익층에 있는 모든 그 두 가지를 고쳐요. 뭘 고칠 것 같으세요? 벌써 여러분들이 짐작하시죠? 아까 말한 가중치를 고치나 보다. 내가 처음에 X의 가중치, X의 영향도를 많이 주라고 했는데 그게 좀 틀렸나 보다. X2의 영향도를 더 줬어야 되네. 뭐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바이어스를 너무 줘가지고 너무 많이 값을 더해버려가지고 값 차이가 없었네.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의 X1부터 X2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3, 4, 5 뭐 이렇게 나왔는데 바이어스를 10 이렇게 줘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전부 다 0부터 10 사이인데 3에다가 10을 더해버리니까 13, 15, 다 10이 넘어버려가지고 뭐 모든 값이 다 10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엉뚱한 결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입력층에서 입력이 들어오면 입력에다가 가중치, 영향도를 조금 더 곱해주고 각각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또 바이어스라고 해서 이제 편향이라는 것도 더해져서 그걸 모조리 다 모든 노드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해서 출력층에서 출력을 딱 하면은 그게 출력 값이 되는데 그게 정답이랑 얼마나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다 볼 거고 거기에 이제 제곱을 해서 뭔가를 풀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틀렸다. 출력값이랑 오차가 너무 컸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냐면 그때부터 수정을 해요. 뭘 수정해요?
뒤쪽에서부터 수정하는 게 맞겠죠. 앞쪽에서 수정하면은 앞쪽에 수정하게 되면 뒤가 점점 틀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수정을 하는 게 맨 앞쪽까지 가면은 한 번에 다 올바르게 수정이 되니까. 그래서 뒤쪽에서 이제 수정이 들어가서 쭉 다 수정해주고 또 수정해주고 수정해주고 수정해주면은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그때 수정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뭘로다가 수정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오차를 내가 조금 더 최소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제곱을 해가지고 뭔가를 찾아냈었어요. 그럴 때 이제 미분이라는 걸 쓰게 되면, 미분을 쓰게 되면 그 오차를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는 내용인데, 이제 좀 미분을 배우게 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출력이 나왔어. 출력이 나온 다음에 출력을 보고 오차가 많아지면은 가중치랑 바이어스를 조금 더 수정해야 되겠구나. 그 수정은 어떻게 하지? 미분값을 이용하래. 왜? 그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중에서 이제 미분값을 잘 활용하면은 그게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가 봐. 그럼 이제 그 미분값을 잘 활용해서 모든 그 단계적으로 맨 끝에서 출력층에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하나씩 은익층에 있는 모든 노드에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고쳐 나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달 하다 보니까 propagation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뒤쪽에서부터 순방향이 저희가 이제 X쪽에서 출력 쪽으로 가는 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forward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backward, reverse 이런 게이기 때문에 순방향, 이제 역방향. 그래서 이제 back propagation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쭉 다 설명드린 거고요. 입력층은 데이터가 입력되는 거고, 은익층은 아까 말씀드렸죠. 요 입력층하고 출력층 사이의 위치를 해주면서 그런 판별의 경계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준 아주 중요한 층. 그 다음에 이거 이제 XO의 문제에서 이제 아주 증명이 되는 얘기고, 출력층은 이제 출력을 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층이다. 나중에 이제 그 활성화 함수라는 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활성화는 이제 activation이라는 말을 나중에 이제 쓰게 됩니다. activation. 활성화 함수를 뭐로 쓸 거냐, 이제 쓰는 것들이고요. 가중치, 입력이 있었죠. 입력이 결과에 주는 영향력 맞죠? 가중치가 크면 입력이 그만큼 영향을 많이 주는 거니까. 가중합은 뭐였냐면은 편향을 먼저 봐야 되는데, 가중합에 더해지는 상수인데, 그 가중합은 입력값에다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그걸 다 더한 다음에 그 값에 이제 편향을 더한 값, 최종적인 값이 되겠죠. 편향은 가중합에 더하는 상수인데, 뭐 어떤 것들을 좀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액티베이션 펑션, 가중합의 결과를 다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뉴런, 우리 머리에 있는 뉴런, 이렇게 뇌세포는요, 뭐 숫자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다 이제 0 아니면 1밖에 없어요, 사실은.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이제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0하고 1을 출력해서 다음에 뉴런을 보내는데, 그때 이제 판단해주는 이제 함수가 활성화 함수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쓰는 활성화 함수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오늘 이후부터는 두 개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랑 렐루 함수가 쓴다. 교수님은 언제 이걸 씁니까? 시그모이드 함수는 맨 마지막 출력층에서, 렐루 함수는 은익층에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도 뭔가 판별할 일이 있으면 렐루 함수를 씁니다. 그 이유도 있고요. 시그모이드를 쓸 때, 렐루 함수를 쓸 때 두 가지를 써서 활성화 함수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좀 더 설명드리고,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 있죠.
출력의 값하고 정답이 있는데 교수님 출력은 뭐였고 정답은 뭐였습니까? 출력은 우리가 입력은 있잖아요. 입력은 있는데 출력은 우리가 그냥 임의로 정해 놓아져 있는 그냥 이런 거예요. 출력은 뭐냐면은 정답은 아니고 정답은 y라고 하면은 y의 해트는 뭐냐? y의 해트는 뭐였냐면 아까 a의 x 플러스 b 이거예요. a하고 b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정해 놓은 거. 가정한 거죠. 차이가 어떻게 될 거냐? y 해트에서 y를 빼면 되죠. 근데 우리는 이걸 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니까 제곱을 써서 항상 쓰죠. 이 y 해트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x 플러스 b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a하고 b를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왜냐면 x는 우리 알고 있고요. y도 알고 있죠. 예. 정답을 알고 있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값을 알고 있으니까. y의 해트는 우리가 추정해낸 값이고요. 네, 추정해낸 값은 이제 a하고 b가 우리가 결정이 되면 추정이 되겠죠. 요 부분도 좀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여기서 용어 하나만 이제 학습률이라고 있는데 아까 이제 그러면은 얼마나 얼마나 음, 그 미분 값, 그런 계수, 웨이트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다가 업데이트를 시켜줄까, 잘 고칠까, 그럴 때 이제 이 학습률이라고 하는데, 러닝 레이트라고 하거든요.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데, 사람이 정해줘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공지능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학습률에 따라서 정확도가 틀려지는데, 이게 너무 작으면 너무 천천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최적화되고 너무 또 크면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뭔가 최적화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데 그냥 뭐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숫자가 하나 있는데 0.001 이런 숫자가 있어요. 러닝 레이트는 보통 0.001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저한테 교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지금까지 이 유사한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논문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논란과 논의가 있었고 저쪽 0.001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맞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률만 이렇게 알아두자. 뭐 미분해서 계속해서 역전파하는 건데 지금은 저희가 조금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에서의 학습이란 이거만 좀 이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뭘까? 신경망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뉴런이 있는데 거기에 적당한 가중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그 가중치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A하고 B를 잘 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에서 필요한 가중치 계산이고 그때 필요한 거는 이제 미분이고 그렇게만 일단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